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지난 2024년 5월 25일 출시된 카제로스 레이드 2막을 현재 나의 사랑스러운 본캐 치술 인파이터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야. 스펙이 하드 난이도에 도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머리가 되자는 마인드로 노말로 도망쳐 어느덧 2주 연속으로 이 관문까지 클리어했는데, 오늘은 카제로스 레이드 2막 2주 연속 클리어한 기념으로 이 관문 노말 난이도를 리뷰해보려고 해.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노말 난이도로 빤스런한 비겁한 학고자 사멸인간의 치술 인파이터 군장을 검사해보자. 아이템 레벨은 1693이야. 무기는 사티어 무기인 화려한 사멸의 헤비 건틀릿 20강이야. 가기는 원한, 예리한 둔기, 아드레날린, 돌격대장, 기습의 대가 전설 각인설을 모두 읽은 상태고, 어빌리티 스톤은 아드레날린 2레벨, 예리한 둔기 2레벨로 세팅했어. 팔찌는 기존에 너무 잘 사용했었던 3티어 팔찌와 슬픈 작별을 하고, 초각성 스킬 강화를 위해 4티어 치명, 신속 특성 및 공이속 5%가 증가하는 투구피 붙은 팔찌를 착용했어. 초월은 무기와 방어구 모두 풀초이고, 엘릭서는 달인 2단계야. 카드는 세곡빛 30각이고 핵방범대 특기 효과와 합쳐져서 악마 추가 피해는 6.5%야. 특이사항으로는 공이속 만찬을 섭취했고, 배틀 아이템은 암흑 수류탄, 성스러운 부적, 아드로핀 물약을 챙겼어. 공이속을 5%나 상승시켜주는 사티어 팔찌를 착용한 덕분에 신속 포인트를 낮추고 몸 더 효율을 위해 치명을 좀 올렸어. 이 비율로 실전에서 쿨타임이 밀리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어. 사티어 진화 노드는 웅특한 가시 2레벨을 채용했어. 깨달음의 경우 투지 발산 상태 시 치명타 적중률을 상승시켜주는 치명적인 투지에 1레벨을 투자했고, 지난 첫 투자 2막 클리어로 인한 보약 카르마 개방 및 사티어 팔찌 덕분에 보약 메인 2티어 노드이자 초각성 스킬 연연 폭격의 트라이포드라 할 수 있는 치후의 폭발을 2레벨로 업그레이드했어. 이 관문 보스 아브렐슈드는 암흑 상태 이상 디버프를 유발하는 공격을 시전하는데, 암흑에 걸릴 경우 아브렐슈드가 사용하는 장판 공격 범위나 거대한 낫의 낙하 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꽤나 위험할 수 있어. 다행히도 암흑 상태 이상은 정화룬으로 자체 정화가 가능해서 암흑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숙련 모험가라면, 전진의 일격에 속행룬을 착용하고 암흑이 너무 거슬리는 모험가라면 가장 높은 등급의 정화룬을 전진의 일격 스킬 채용하는 걸 추천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스트아크 U1 텀조호 패턴은 이번 2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브렐슈드와 조우하자마자 거대한 길로틴이 3번 떨어지고 세 번째 길로틴이 떨어지는 순간 저스트가드 패턴이 발생하더라고. 타이밍은 중앙에 있는 아브렐슈드가 저스트가드 패턴 시전을 위해 번쩍한 순간 G키를 눌러주면 거의 가드를 성공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번 이관문 모든 저스트가드 패턴 중에서 이 패턴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 조우 저스트가드는 원트를 하던 리트를 하던 아브렐슈드와 첫 조우할 때마다 100% 등장해. 이 관문 1페이지 트라이 도전 중 사멸인간이 가장 많이 죽은 패턴은 블랙홀 패턴이야. 등장 조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브렐슈드가 갑자기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소형 길로틴이 3번 떨어지고 나서 아브렐슈드가 검은 원과 함께 중앙 위치쯤에 등장하는데, 이 검은 원 근처에 있으면 터진 후 데미지를 입으니 조심하자. 원이 터진 후 아브렐슈드가 블랙홀 패턴을 시전해. 맵가장 내곽에서부터 안쪽까지 붉은색 장판이 5번 점점 확대되면서 터지는데, 아브렐슈드 앞에 있는 화이트홀로 추정되는 물체가 모험가드를 이 터지는 장판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5번 폭발 이후 중앙에 저스트가드가 필요한 노란색 장판이 터져.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아브렐슈드 뒤에서 신나게 프리딜 타임을 가지고 있다가 5번째 장판이 터질 때 장판으로 밀려나서 순식간에 비명 행사를 했지 뭐야. 아무리 특팟이었지만 남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는데 나만 놓아서 너무 창피했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른 채 화이트홀 쪽으로 움직여도 봤지만 이것도 결국 마지막에 밀려나가서 장판 맞고 눕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아브렐슈드 앞뒤가 아닌 옆에서 4번째 장판이 터진 후 홀딩 스킬인 난타연권을 사용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아서 무사히 이 블랙홀 패턴에서 살아남았어. 물론 저스트가드 패턴은 숙련도 부족으로 실패해버렸지만 무사히 이 패턴을 넘길 수 있었어. 혹시 인파이터 모험 가분들 중에 이 패턴을 100% 잘 넘긴 꿀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줘. 이번 이관문 1페이지는 몽환 군단장이라는 보스 이름과 아브렐슈드 군단장 레이드 이후 다시 싸우게 된 아브렐슈드라서 그런지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짤패들이 등장했어.
지금은 로스트아크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아브렐슈드 레이드 오가문과 똑같은 패턴이라던지 그런 짤패들 속에 깜짝 등장해 왠지 모르게 반가운 프로켈 깨알 같은 카운터 공격이라던지 예전 리소스를 재활용하면서 맛있게 변주를 준 덕분에 꽤나 재미있게 1페이지 짤패에 익숙해졌어. 몇몇 아브렐슈드 특정 패턴 중간에 예전에 모험가들과 뜨거운 1대1 내부 데이트를 했었던 프로켈이 깜짝 등장해서 카운터 공격을 시전하는데 프로켈의 카운터를 성공적으로 파괴하면 이후 프로켈이 아브렐슈드 특정 패턴에 몇 분간 등장하지 않아서 짤패를 더욱 더 편하게 즐겨볼 수 있어. 아브렐슈드가 해당 패턴을 시전하면 캐릭터 발 아래 작은 장판이 생겨 여기에 피격당하면 정화룬이나 정화 스킬로 해제가 불가능한 낙인 디버프가 생기게 되니까 조심하자. 이 콩알 장판 생성이 끝나게 되면 아브렐슈드 주위로 도넛 모양의 충격파가 터지면서 주변에 퍼지는데 특정 지점에 서 있으면 피격당하는 것 같진 않지만 아브렐슈드에게 빠르게 진입하고 싶다면 채수림파의 이동기로 따닥하면서 넘어가자.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은 채 날먹으로 통과할 수 있으니 이동기를 최대한 아끼는 걸 추천해. 경직 면역 스킬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진의 일격이나 용의 강림으로 시도해봤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꽤나 아픈 데미지가 들어오면서 넘어지게 되니 이동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이후 아브렐슈드가 손을 들어올리면서 손에서 빛이 나는 핑거 스냅 비스무리한 것을 하는데 이때 낙인 디버프가 걸린 사람에게 메테오가 떨어지고 메테오는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아픈 데미지를 유발하는 불장판을 넓게 형성하기 때문에 아브렐슈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맵 외곽 지역에 메테오를 깔아주자. 전종 모션 식별이 분명한 패턴이기 때문에 낙인 디버프에 걸린 사람들은 아브렐슈드의 손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한 가지 특이한 건 낙인 디버프 유발 패턴 이후 바로 메테오를 떨어뜨리는 핑거 스냅을 하지 않는 점이야. 아브렐슈드의 체력이 335주 이하가 되면 소형 길로틴 공격분 중앙으로 아브렐슈드가 이동해. 그리고 컷신 이후 아브렐슈드 근처 안전지대를 제외한 모든 지형의 장판 공격을 시전해. 아브렐슈드에게 무력화 게이지가 생기지만 당장은 무력화를 깎을 수가 없고 아브렐슈드 근처에 프로켈이 4번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프로켈을 모두 무력화해줘야 아브렐슈드의 보호막이 깨지면서 무력화를 진행할 수 있어. 갑자기 화려한 문양이 보이는 마법진이 생겨서 뭔가 머리를 굴리면서 해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냥 미니맵 대충 보면서 빨간 점이 하나 뿅 하고 나오면 거기에 무력 프로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니맵 보면서 대충 프로켈을 4번 무력화시키고 아브렐슈드를 무력화시켜주면 좋아. 나는 무력도르를 위해서 아브렐슈드 중앙 무력화 때에는 무력화 데미지 추가 증가 효과가 있는 투지 발산 발동 후 무력화를 진행했어. 무력화가 끝나면 몽환군 단장 아브렐슈드가 뇌속성 약점인 상태의 2페이지 몽환의 현시자 아브렐슈드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2페이지 몽환의 현시자 아브렐슈드 상태에서는 카멘, 에키드나 때와 마찬가지로 정산 게이지가 생기는데 정산 게이지가 절반 이상 차게 되어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게이지 화면이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나야 중간 정산이라는 식의 소형 길로틴들이 곳곳에 떨어지고 아브렐슈드가 중앙으로 이동하고 아브렐슈드 발밑에 마법진이 생기면서 1시, 5시, 11시, 7시 방향에 있는 3개 흰색 문양이 랜덤으로 생성되며 사라지는 걸 순서대로 보여줘. 문양이 생성되며 사라지는 순서가 안전지대가 생성되는 순서를 말해주며 해당 방향 외 나머지 지역은 노말난이도 치고는 정말 아픈 충격파가 생각보다 빠르게 터지니 문양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주면 좋아. 중간 정산 시작 때 중앙에 위치한 아브렐슈드에게 약간의 프리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내가 멀티가 무척 잘 되는 모험가라면 프리딜을 하면서 문양 순서도 같이 봐주면 더더욱 좋아. 흰색 문양 외 보라색 문양도 한 개 있지만 노말에서는 보라색 문양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치수린 파이터의 경우 전진의 일격, 용의 강림 등 이동기 하나만큼은 S급에 육박한 이동기들이 많으니 침착하게만 플레이하면 모두 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어. 정산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중간 정산 때처럼 아브렐슈드가 잠시 사라진 뒤 소형 길로틴을 마구 뿌린 다음 중앙에 나타나는데 파티원 전체에 딱 봐도 불길한 장판을 만들고 중앙에 퍼펙트 존이 있는 미니게임이 시작돼. 미니게임이 시작되면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맵 외곽에 있는 빙결지대로 캐릭터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는데 이 빙결지대에 닿으면 상태 이상 동상에 걸리게 되니 빙결지대에 가기 전 미니게임을 침착하게 해결하자. 아마 모험가들 중에서 고고하게 미친 고학기 모험가들이 있다면 정말 쉽게 퍼펙트 존 미니게임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미니게임이 끝나면 무작위로 8명의 공대원 중 몽환의 낙인이라는 표식이 생기는데, 이 표식이 생긴 공대원은 6시에 모여서 표식이 사라질 때까지 대기 후 표식이 사라지면 재빠르게 흩어지자. 이후 모여있던 위치에 악몽의 펜터니클이라는 오브젝트가 출현하고, 오브젝트당 체력이 노말 기준 약 40억 정도 되는데 파괴하지 못하면 전멸하기 때문에 주력기, 초각성 스킬을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사용해주자. 노말 난이도의 경우 주력기, 초각성 스킬로 7에서 8명이 모두 한꺼번에 사용하면 쉽게 파괴가 가능해서 초각성기는 잠시 스킵해도 좋을 것 같아. 6인 미만 생존 시에는 1명 정도 초각성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변문 통곡의 벽이자 가장 많은 리트를 유발시키는 핵심 패턴인 145줄 이하 구슬 파괴 및 완전한 동결 패턴이야. 아브렐슈드가 정산 패턴 전 사용하는 동일한 전조 패턴을 시전한 다음 중앙에 나타나고 폭발과 함께 위험 지역을 형성해. 외곽에 생성된 빙결지대와 아브렐슈드의 장판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파티원들이 곱삼 플러스 1의 위치에 가서 대기하고, 이후 자신의 위치 또는 바로 위에 있는 빙결지대에 검은색 구슬이 하나 생기는 걸 파괴해야 해. 최초 구슬 파괴 후 화면의 삼손과 같은 레이저 공격을 피하고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안과 같게 생성되는 구슬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야 해. 구슬을 파괴하지 못할 경우 공대원 전체에 암흑 디버프가 부여되고, 암흑에 걸리게 되면 레이저 공격 노출 범위가 보이지 않게 되어 파티원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아브렐슈드의 공격력이 강화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구슬을 웬만하면 모두 파괴해주는 게 좋아. 패턴 종료 시점까지 총 5개의 구슬을 파괴하게 되고, 서포터를 제외한 딜러들은 패턴이 종료되기 직전 빙결지대에서 디버프 3스택을 쌓아 완전한 동결 디버프에 걸리게 되면 아브렐슈드의 전멸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어. 이후 자신의 뒤에 동결되지 않은 서포터가 동상 상태 이상을 해제해주면 재빠르게 중앙의 아브렐슈드에게 달려가 무력화를 진행해주면 돼. 335줄 중앙 무력과 다르게 4명의 공대원이 침착하게만 무력화를 진행하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어. 공대원 평균 스펙이 워낙 좋아서 딜을 빠르게 밀 수 있는 공대라면 해당 패턴 때 연합군 스킬 구스토를 사용해주면 암흑 디버프에 걸리더라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패턴을 파괴할 수 있을 거야. 해당 패턴 종료 이후 마지막 페이지인 3페이지 지하로 진입하게 돼. 이 페이지 몽환의 현시자 아브렐슈드가 시전하는 몇 가지 재미난 패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브렐슈드가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블랙홀을 생성해 모험가들을 붙잡으려는 패턴이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맵 곳곳에 장판이 생성되는데, 이 장판에 피격당하면 아브렐슈드에게 붙잡히게 되고, 아브렐슈드 뒤에서 프리딜 하겠다고 오버해도 잡히게 되니 조심하자. 한번 잡히게 되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아픈 데미지와 함께 캐릭터의 체력을 쭉 깎아버리니 이 패턴이 등장할 때는 가급적 침착하게 움직이자. 두 번째는 무작위로 공대원 4명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아브렐슈드에게 무력화 게이지가 나타나는데, 낙인 디버프를 가진 모험가는 자신의 자리에 무력화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장판이 생기고, 아브렐슈드는 무력화 진행 중 헤드 쪽으로 저스트 가드를 해야 하는 공격을 3회 시전해. 무력화 게이지는 높은 편은 아니나 장판과 저스트 가드 공격 등으로 인해 무력화 손실이 발생해 무력화에 실패하게 되면 꽤나 아픈 데미지가 들어오게 돼. 처음에 겪었을 때는 상당히 짜증났던 패턴이지만 해당 패턴에 익숙해져 무력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이번 레이드에서 가장 긴 프리딜 타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때 들고 간 아드로핀 물약을 야무지게 복용하고 딜을 몰아주면 좋아. 3페이지에서는 100% 풀정산 시 2페이지와는 다르게 조작이 불가한 상태로 전장 가운데 빙결지대로 강제 이동이 되는데, 이때 발생한 미니게임을 통해 빙결지대로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미니게임을 제한 시간 내 성공하지 못하면 중앙으로 이동 후 빙결 상태 이상에 걸리게 돼. 이후 3시, 6시, 9시, 12시 방향에 아브렐슈드가 나타나 무력화 게이지를 깎아줘야 하는데, 무력화 게이지 수치가 높지 않아서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파괴할 수 있어. 무력화에 성공한 경우 진짜 아브렐슈드가 있는 위치를 미니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불신이 있던 위치는 장판 공격이 이어지기 때문에 진짜 아브렐슈드가 있는 위치로 가서 프리딜 타임을 가져주면 끝이야. 이때 초각성기가 있다면 사용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엔 중간 정산 패턴인 줄 알았는데 정산 게이지를 보니까 절반이 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걸 보니 일정 시간마다 사용하는 패턴이 있는데, 아브렐슈드의 정산 게이지가 잠기면서 맵 곳곳에 무작위로 길로틴을 낙하시키고 마지막 2개의 거대한 길로틴이 일직선 상태로 떨어져. 이 마지막 2개의 길로틴이 떨어진 곳과 90도가 되는 방향의 십자 모양으로 안전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랜덤한 2명에게 공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판이 생기니 장판이 생기지 않은 공대원과 거리를 벌려주고,
다른 인원들은 곧이어 떨어져서 아군에게 다가오는 길로틴을 저스트가드에서 파괴해주면 돼. 100% 풀정산 패턴과 길로틴 저스트가드 패턴, 그리고 각종 3페이지 전용 짤패드를 무사히 넘기면 이 관문 노말을 클리어할 수 있어. 확실히 벤의 머리가 돼서 노말 이 관문을 플레이하니 엄청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플레이하지도 않은 것 같아. 사실상 145줄 패턴만 무사히 넘어가면 성불각이 보이니 딜이 정말 강력한 공대라면 145줄 이하 패턴 때 부스토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넘어가는 걸 추천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